데일리베스트 뉴스를 시작합니다. 얼마 전 미국 재무부가 한국의 은행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대북 제재 준수를 요청해온 사실 때문에 큰 파장이 일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남북 평양 정상회담 무렵 미 재무부가 7개 은행의 뉴욕 지점을 콕 찍어서 이메일과 전화로 미 재무부 차관이 서울 본점의 준법 감시 책임자와 통화하고 싶어 한다는 연락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자, 7개 은행은 산업기업, 국민신한, 농협, 우리하나 등 뉴욕 지점에서 실제 송금, 이체, 환전 등 거래를 하는 은행들입니다. 자, 미 재무부와의 회의는 지난 9월 20일에 4개 은행, 그 다음날 3개 은행과 진행됐다고 합니다. 미국 측에서 유대계 억양이 짙은 여성과 중년 남성이 번갈아 나와 우리 쪽 부행장급 준법 책임자와 20분 정도씩 통화를 했습니다. 미 재무부의 시걸 맨델커 테러 금융정보 담당 차관과 데니얼 모저 부차관보로 추정된다고 중앙일보는 보도를 했는데, 두 사람은 올해 초부터 전 세계 금융기관에 미국과 북한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압박해온 주인공들입니다. 이 소식을 전한 중앙일보는 미 재무부와 접촉한 은행들이 한결같이 미 재무부 전화가 대북 저승사자 목소리처럼 들려 소름이 돋았다고 말한 사실을 그대로 기사화했습니다. 자, 사태가 이 지경이었는데도 당시 정부는 국정감사 자리에서 미 재무부의 통상적인 활동이라며 미국 측의 오해가 풀렸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세컨더리 보이콧에 대한 우려가 어제 오후 한국경제신문 기사 하나로 다시 재점화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습니다. 자, 일단 기사 제목은 이렇습니다. 뉴욕 한국계 은행 송금 중단, 연락사무소로 전락하나, 송금 중단 우려도 아니고 송금 중단 예상도 아니고 송금 중단이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우선 뉴욕에서 영업 중인 한국계 은행은 국민신한, KBE, 하나, 우리, 기업, 농협은행 등 시중은행과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이 있습니다. 5일 뉴욕과 국내 금융업계에 따르면 농협은행 뉴욕 지점은 지난해 말 자금 세탁 방지 시스템 미비를 이유로 뉴욕 금융감독청으로부터 1,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23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뒤 개인 송금과 대출 영업 확대를 중단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중단 사태는 비단 농협뿐만이 아닙니다. 2016년 초 뉴욕 금융감독청과 서면 합의를 맺은 기업은행도 송금과 대출 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작년 6월 동의 명령을 받은 신한아메리카은행은 작년 말부터 송금 업무를 HSBC 등 현지은행에 외주를 맡긴 것으로 확인되었고, 다른 은행 지점 2곳도 개인 송금을 외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자, 이 같은 은행들의 움직임의 이유를 이 신문은 2가지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미 금융당국의 컴플라이언스, 그러니까 준법 감시 강화 요구를 견디지 못해서입니다. 자, 뉴욕에서 송금 업무를 하려면 미 금융당국이 요구하는 고객을 알아라 하는 원칙에 따라 모든 거래에서 고객 신분을 확인하고 거래 종류를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또 테러단체 등의 불법 자금 차명 거래 등으로 합법 거래를 위장했을 때 걸러내고 수상하면 미 금융당국에 신고하는 시스템 또한 구축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수백억 원을 들여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데 수익성을 생각하면 영업 축소가 낮다라는 판단이라는 겁니다. 자, 미국 금융당국은 매년 감사를 통해 각 은행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지 살펴보고 개선할 점이 있으면 수정 조치를 요구하고 때로는 과태료를 부과해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갖추도록 강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엎침대 덮친 격으로 미 정부가 국내 은행에 직접 대북 제재 준수를 경고하는 등 감시가 심해져 리스크가 있는 업무 자체를 그만두려 한다는 것입니다.
자, 뉴스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9월 미 재무부가 이례적으로 각 은행에 직접 연락해 대북 제재 준수를 경고하면서 뉴욕의 한국계 은행들은 모두 얼어붙었다라고 합니다. 뉴욕의 한국계 은행의 한 핵심 관계자는 한국계 은행들이 미 정부의 주요 감시 대상이 된 느낌이라며 잘못 걸리면 아예 뉴욕 지점 문을 닫아야 할 판이라 최대한 보수적으로 지점을 운영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 이 기사는 분석이 조금 더 필요할 듯 합니다. 자, 기사에서 보셨다시피 뉴욕에 있는 한국은행들은 수백억 원을 들여 미 금융당국이 요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에는 수익성이 맞지 않다라는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사 제목을 보시겠습니다. 자, 국내 4대 시중은행들이 올 상반기에만 10조 원에 달하는 이자 수익을 냈고 연간 수십조 원에 달하는 이익을 거두면서 성과급 잔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룬 기사입니다. 자, 그런 은행들이 글로벌 금융 중심지인 뉴욕에서 그 돈을 투자하기가 겁나 은행의 대표적인 업무인 송금과 대출을 중단하고 그야말로 일개 연락소로 전락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자, 뉴욕 기업은행이 2016년부터 시스템 구축과 준법 감시, 인력 고용 등에 $10,000,000 이상을 썼다라는 사실로 미루어 보아 우리 돈으로 100억 초중반쯤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자, 수조 원을 버는 은행들이 200억을 투자하는 것의 리스크를 생각해 송금과 대출 업무를 중단한다? 자, 글쎄요. 자, 여러분 판단은 어떠십니까? 상식적으로 글로벌 금융 중심지인 뉴욕에서 한국계 은행을 가면 송금과 대출 업무를 볼 수 없다라고 하면 국가 위상에도 큰 타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뉴욕의 한국계 은행들은 모두 얼어붙었다. 뉴욕의 한국계 은행의 한 핵심 관계자는 한국계 은행들이 미 정부의 주요 감시 대상이 된 느낌이라며 잘못 걸리면 아예 뉴욕 지점 문을 닫아야 할 판이라 최대한 보수적으로 지점을 운영하려고 한다라는 기사 내용에 더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